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드디어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스웨덴 노벨상위원회는 10월 7일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89세의 로저 펜로즈 교수, 68세의 라인하르트 겐첼 교수, 55세의 안드리아 게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히며 올해 수상자들의 발견은 블랙홀 연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상 내용이 흔한 블랙홀이라는 것이죠. 두 블랙홀 충돌로 발생하는 중력파 검출로 2017년 노벨상을 탄 이래 블랙홀과 관련해서 두 번째입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같이 크고 신비한 것도 많은데 초등학생도 다 아는 블랙홀이라는 게 특별했습니다. 2016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위상수학이라는 메뉴에 노벨상을 줘서 노벨상위원회가 구멍 뚫린 빵 3개를 들고 나와 설명하는 일이 생겼고, 누구도 제대로 설명도 이해도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두 번째는 여자 수상자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안드리아 게지 교수는 1903년 퀴리 박사 이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네 번째 여성 과학자입니다. 1903년, 1963년, 2018년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216명 가운데 여성은 4명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일단 노벨상 수상자가 누구인지 알아봤으니 지금부터 블랙홀이 무엇이며 위 수상자 3명이 어떤 공로로 노벨상을 다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랙홀이란 밀도와 중력이 강력해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공간상의 특이점입니다. 블랙홀은 18세기에 질량이 있는 물체는 중력을 가진다는 뉴턴의 중력 이론에 따라 존 미첼이 처음 생각해냅니다. 미첼이 캐번디시에게 쓴 편지를 보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천체의 밀도가 강력해지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의 밀도가 높아지면 별의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빛은 그 별을 빠져나오지 못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합니다. 그 당시 이런 물체는 이론적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1916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검증이 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마저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격가지 이야기로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으나 그로 인해 당연히 생겨나는 블랙홀과 우주의 팽창을 부정했고, 물체 표면에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를 발견하여 양자역학을 대통시키며 노벨상까지 탔지만 양자역학을 부정하는 실수를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 다음해인 1917년 슈바르츠 실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장 방정식을 풀어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어 보이지 않고 블랙홀과 그 바깥의 경계선인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다 1940년대 오펜하이머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별이 열 압력과 중력 때문에 동그랗게 유지되지만 열 압력이 사라지면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는 것과 시간이 멈추는 사건의 지평선까지 연구하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핵폭탄을 만드는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블랙홀에 관한 연구는 중단됩니다. 그러다 1965년 로저 펜로즈 교수가 위상수학을 도입해 블랙홀을 이론적으로 예측합니다. 펜로즈 삼각형으로 유명한 그분이죠. 1965년 로저 펜로즈는 실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블랙홀을 중력 수축과 시공간 특이점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특이점, 즉 블랙홀은 자연에서 중력 붕괴를 통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천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로저 펜로즈 교수님이 노벨상을 탄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나 가능하지 실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고 실제한다고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계속해서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블랙홀이라는 이름은 1967년 존 휠러가 처음 사용하면서 부르기 쉬운 블랙홀로 굳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중력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물체 또는 어두운 별 등으로 길고 어려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블랙홀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물질이 많이 압축하면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입자 물리학 측면에서 블랙홀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진 원자에게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주위에 있습니다. 별의 내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별도 수소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덩어리입니다. 평상시는 하나 이상의 전자가 동시에 같은 위치를 가질 수 없다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 수소 간의 전자 축퇴합에 의해 다른 수소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백색 외성을 붕괴로부터 막아주는 힘입니다. 그러나 별이 찬드라세카르 한계를 넘어서면서 초신성 폭발하면 강력한 중력으로 수소 간의 전자 축퇴합이 무너지면서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가 플러스 전하인 원자 핵 안으로 들어가면서 중성자가 됩니다. 질량이 큰 별이 초신성 폭발 시 중성자 간의 중성자 축퇴합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중력이 작용하면 중성자도 서로 합쳐지면서 블랙홀로 변합니다. 블랙홀의 종류도 알아보겠습니다. 블랙홀도 물질이므로 물질의 세 가지 특성, 즉 질량, 전하, 스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특성에 따라 슈바르츠실트 블랙홀, 커 블랙홀, 라이스너, 노드스톤 블랙홀, 커 뉴먼 블랙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은 질량만 있으며 스핀과 전하가 없는 블랙홀입니다. 스핀, 즉 회전하지 않는 천체는 있을 수 없으므로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은 실제하지 않고 이론으로만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커 블랙홀이 있습니다. 커 블랙홀은 질량을 가지고 회전하는 블랙홀입니다. 우주에서 블랙홀의 대부분이 커 블랙홀이고 2019년에 촬영에 성공한 블랙홀도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블랙홀도 커 블랙홀입니다. 나머지 블랙홀 두 개는 블랙홀을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2019년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2017년 전세계 연구자 200여 명으로 구성된 사건 지평선 망원경을 만듭니다. 이 망원경은 전세계 8곳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연결하여 지구 크기만한 가상의 전파 망원경을 만듭니다. 전파 망원경은 직경이 크면 클수록 해상도가 뛰어나서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 반대편에 미국 뉴욕의 신문 글자를 읽을 정도로 정밀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천여자리 은하단의 M87 은하에서 태양 질량의 65억 배인 블랙홀 촬영에 성공합니다. 2017년 촬영하여 2년간 분석한 끝에 2019년 이 블랙홀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어 촬영은 불가능하므로 블랙홀 주변에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밝은 빛을 내는 강착 원반을 촬영한 것이며 동그란 고리 모양의 안쪽 검은 부분이 블랙홀의 그림자이고 밝은 부분이 강착 원반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인 안드리아 게주와 라인하르트 젠젤 교수는 2004년 은하 중심 방향으로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질량이 매우 큰 물체가 있음을 발견하고 유럽 남방천문대의 망원경을 이용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의 공전운동을 10여 년 이상 관측해서 태양 질량의 400만 배 크기의 블랙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로써 2020년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이 두 교수님의 공로로 지금은 모든 은하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음이 정설입니다. 사람이 블랙홀 가까이 다가가면 머리와 발끝에 작용하는 조성력의 크기가 달라서 몸이 국수가락처럼 늘어지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몸을 원자 단위까지 갈기갈기 분해해 버릴 것입니다. 블랙홀로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보면 수억 년에 걸쳐 빨갛게 변하면서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블랙홀로 떨어지는 그 자신은 그냥 순식간에 떨어질 뿐입니다. 이는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까지 발생하는 시간 지연 효과 때문입니다. 블랙홀로 떨어지고 난 후에 특이점을 지나 다른 차원의 우주로 나간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없으니 과학의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블랙홀의 질량이 사라지는 것은 사건의 지평선에서 입자와 반입자의 쌍생성 시 호킹 복사에 의해서 아주 천천히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이렇게 이론 물리학자가 어떤 것이 있음을 예측하고 실험 물리학자가 관측으로서 이를 증명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이 그렇고 중성미자, 중력파가 그랬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식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시상식을 TV 중계로 하였습니다. 상금 13억 2천만 원 중 절반은 로저 펜로즈 교수가 갖고 나머지 두 분이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갔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념으로 블랙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다면 잘하라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